자, 어쨌든 이제 스파이더맨, 그냥 스파이더맨이 아니지, 브랜드 뉴데이 이번에 좀 보고 왔는데요. 이게 어쨌든 그냥 표면적으로 빠르게 조금 스포일러 없이 후기를 남기자면은 세주 요약으로 스파이더맨답다, 마블답다, 볼만하다 추천드린다. 그래, 볼만하다보다는 조금 더 그래. 그래서 추천드린다. 어쨌든 일단 세주 요약하면 이거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조금만 파고 들어가 봅시다. 우선 이제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가자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스파이더맨 이번 작품에서는 좀 돌고 돌아 클래식인 느낌이긴 했어요. 이게 뭐 마블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무슨 약간,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스파이더맨 1편을 새로 만든 느낌. 이게 어쨌든 기존에 이제 마블은 시리즈다 보니까 이제 빌드업의 과정으로 빌런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가면 이제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히어로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서사에 집중을 하는데, 브랜드 뉴데이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스파이더맨 그 자체에 제대로 집중했다. 이런 게 조금 많이 느껴지긴 했어요. 이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마블의 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마블 망했니 뭐니 하는 그런 것들이 소위 많았는데, 그리고 저도 사실 그런 것들에는 뭐 크게 신경 안 쓰더라도 어쨌든 마블에는 마음이 많이 떨어졌던 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은 나름대로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이긴 했다. 그래도 스파이더맨은 역시 스파이디였다, 그런 게 느껴졌고, 그래서 조금 이제 진짜로 본질적으로 나가자면은 이번 작품은 어쨌든 상실이에요. 메인 키워드는 상실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메인 키워드가 상실인 게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히어로로서 싸워왔던, 그리고 그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로서 싸워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포기한 게 바로 직전 노웨이 홈에서 자신이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약간 아이언 키드 느낌으로 가져왔던, 심할 정도로 내려놓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것이 조금 특별하게 작용한 이유는 피터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아이언맨에 대한 겪고 메이숨에 대한 상실을 겪은 채로 이것을 맞이해서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실 위에 상실 얹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초반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초반에는 이제 약간 초반에 피터가 가지는 어떤 심리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당신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너 죽여야 된다, 이런 게 확실히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뭐 스파이디로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경찰 쪽이랑 연락도 하고 뭐 시민들한테 응원도 받고 하지만, 결국 이제 마스크를 벗고 연신처로 들어가면 그냥 홀로 그냥 진짜 거미줄 쳐진 곳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친 것도 아닌,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 은신처에 들어갈 때 거미줄 쳐진 문에다가 거미줄이 쳐진 게 어느 정도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거미줄이라고 하면은 스파이더맨의 무기이기 전에 그냥 약간 안 쓰는 곳, 아무도 안 오는 곳,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지점에서 조금 많이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거 좀 느꼈고, 이게 하여튼 자, 단어를 선정을 조금 더 똑바로 해야 돼요. 거미줄 쳐진 곳에서 그냥 가만히 혼자 뚝딱거리면서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어떠한 그런 공허감이 있었고, 이 공허감이 처지는 때가 바로 이제 네드를 만났을 때. 네드를 만나고 그 네드를 따라가 보니, 정확히는 이제 네드랑은 원래부터 인스타 맞죠? 그래요. 인스타를 보면서 얼추 조금 근황 자체는 알고 있긴 했어요. 뭐 당연하게도 궁금할 테니까. 근데 이제 네드를 어쩌다가 보니까 직접 보게 됐고, 그리고 그 네드를 따라가 보니까 MJ가 있었어. 근데 MJ는 이미 누구랑 사귀고 있다. 아마 얘도 원래 등장하던 인물일 텐데 본 기억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마블에 대한 어떠한 기억이 지금 자세하지 않긴 해요. 누구랑 사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정병이 막 터져서 약간 거미맨헤라가 오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거미 유전자가 거미 DNA가 막 증폭을 하고, 한마디로 스파이더맨에게 피터 파커가 잡아먹힌다. 그런 비유가 아니었나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제어하려고 정확히는 제어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걸 억제하려고 노력하죠. 막 이제 네드인 척 브루스한테 가서, 브루스 배너한테 가서 뭐 이거를 억제하는 방법 하고 억누르고 이런 걸 찾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저는 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게 공존이 아니라 억제로 가면은 결국 뭔가가 터지기 마련이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까지 진행해온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랬어요. 뭐 스태퍼 레트로, 솔직히 스태퍼 레트로와 관련돼가지고 조금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스태퍼 레트로도 그랬고, 스르라미도 그랬고, 이제 어쨌든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는 것들 뭐 너무 많긴 해요. 이제 내 방에 철학자도 그랬고, 내 방에 쓰는 누구나 철학자도 그랬고, 또 이제 네가 죽어도 그랬고, 그냥 진짜 온갖 것들이 다 있긴 해요. 온갖 것들이 다 대부분의 메시지를 공유하는데, 근데 웃긴 거는 이런 어떤 무게감의 시초가 애초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다. 굳이 따지자면 위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작품들이 차용한 것 맞긴 해요. 왜냐면은 스파이더맨은 어쨌든 근본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흔한 내러티브지만 스파이더맨이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죠. 왜냐면은 어쨌든 위에 적힌 대로 스파이더맨, 그냥 히어로물의 거의 표본 같은 캐릭터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메시지를 당연히 안 쓸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애초에 뭐 그 능력과 공존해야 되느냐, 슈퍼히어로는 행복한가, 이런 것들이 결국 여기서부터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거의 진짜 시초의 격에 다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뭐 흔하다라고 해서 브랜드 뉴제이를 뭔가 그걸로 까내릴 것은 아니라고 보긴 해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뭐 말 그대로 이제 억제 실패했죠. 결국 실패하죠. 뭐 여러가지 이제 다 시도해보는데 거미줄 한 번 쏘니까 바로 그냥 리미터 풀려서 발작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억제로는 뭔가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스파이더맨에게 먹히는 것 같다. 피터 파커라는 존재가 스파이더맨에게 먹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난 스파이더맨을 억눌러야 된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라인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만 언급하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터 파커가 잡아먹히는 연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눈동자가 완전히 검해지고, 이게 어쨌든 거미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 센스가 너무 커지고 거미줄이 발작을 하고, 발작이라기보다는 그냥 난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어쨌든 공존이에요. 최후의 메시지가 그러하듯이 어쨌든 우리는 공존을 목표로 갔어야 됐고, 실제로 이제 엔딩에서는 공존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전까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뭐 진 글레이, 사실 이 중간에 또 진을 만나게 되죠. 진, 어쨌든 이제 VMAX 맥스 뭔지도 모르는 이거를 찾아 헤매는 정신적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진 그레이였죠. 근데 이제 진 그레이, 사실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진 그레이라는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 진짜 누구지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약간 진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빨간 진저 느낌이길래, 빨간 진저 실루엣이 얼추 보이길래 와, 메리제인인갑다. 막 메리제인이고, 근데 스파이더맨이 어쩌다가 실수로 죽게 내버려둔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짬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 상상을 좀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메리제인의 그 빨간 머리 이런 거면은 톰스파인가? 맨 처음 이제 톰스파가 아니지, 그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 토비 맥가이어가 했었던 그 약간 그 근데 실제로 빨간 머리였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토비 맥가이어 스파이더맨에서 약간 빨간 머리로 묘사가 됐다는 그런 기억 때문에 약간 거기에 매몰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MJ 옥상에서 뉴욕이라면 말이 조금 이상한, 어쨌든 옥상에서 스파이더맨을 희롱하는 그거, 솔직히 이거 저 좀 속아 넘어갔어요. 확실히 좀 속아 넘어갔었고, 그래서 좀 이제 이거 너무 좀 자기적 이게 진짜 MJ였다면은 자기적인 게 맞지. 근데 긴 해도 인정. 솔직히 인정.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냥 사실 그렇지롱. 그러니까 배신감 솔직히 좀 많이 들긴 했다. 이런 지점에서 어쨌든 스토리의 짬바, 근데 이건 솔직히 스토리의 짬바 문제는 아니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주는 것도 나름대로의 예의긴 하거든. 넘어가주는 게 아니라 넘어갔죠. 하여튼 근데 나름대로 잘 즐겼잖아요. 잘 즐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진길에 어쨌든 이제 그 직후에 빨간 머리가 지나가니까 메리제인인갑다. 여튼 그렇게 됐었고, 근데 조금 여기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기억이 딱 이제 퍼니셔죠. 퍼니셔한테 MJ 맡기러 간 직후 뭐 이제 함정들이 여러 개 피하고, 그때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진짜 볼일 빠르게 처리하고, 왜냐면 어쨌든 퍼니셔가 대충 뭐 스파이더맨이랑 약간 또 그냥 몇 가지 만담을 했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무슨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큰 얘기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약간 퍼니셔한테 상황 설명하고 만담하고 그럴 것 같아서 잠시 나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피터가 하는 대사가 걔 이름이 진 그레이래요. 앉자마자 이게 참, 진 그레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올 줄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빨간머리 정신계 능력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했는데 애초에 스파이더맨에서 지인이 나오는 게 당연한가? 아니 뭐 근데 접점이 없을 건 아니긴 해요. 접점이 없을 건 아니긴 한데 뭐 코믹스, 이게 사실 제가 마블 짬밥을 어디로 먹었냐면은 퓨처 파이터라는 그런 게임, 그 게임에서 이제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연관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근데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아니긴 했다. 이게 뭐 당연히 코믹스로 가면은, 근데 결국 예상 못할 거였다. 그래서 이제 좀 벙찐 상태로 직후 좀 이제 다시 감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 MJ랑 또 약간의 사소한 얘기를 좀 나누죠. 그러면서 스파이더맨 발작에 대한, 정확히는 발작 제어기에 대한 조정도 나오고, 조정도 하면서 얼추 과거의 기억들을,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뭐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자기가 보내려던 편지, 보내려더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대본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읽어주려 했던 그 편지를 되짚게 되고, 그러던 차이나 이제 뭐 버니셔에게, 버니셔 연락받고 또 가고, 버니셔한테 지켜달라 하지만 MJ가 또 도와주라 하고, 어쨌든 이 여기서는 약간 그냥 어쨌든 이 텅 빈 피터 파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묘사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 또 스콜피온과의 그 장면도 있었지. 그러니까 지인이 빙의한 스콜피온을 제압하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매너라든가 정병 같은 것들이 표출되게 되면서, 이게 왜냐면은 내가 내 정체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MJ를 바라보는 것만이 피터에겐 유일한, 뭐 어떤 느낌이어야 되지? 기대는 벽이라기보다는 그냥 의지되는 곳이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쨌든 진이 스파이더맨 여러 차례 긁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불안에 시달렸고, 거기에 이렇게 치닫게 되자 친절한 스파이더맨이니 무려 경찰차를 때려 부술 뻔했다. 근데 이 지점은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바로 조금 아쉬웠던 건 오프닝에서 애초에 버니셔랑 노가리 까다가 뒤집힌 경찰차가, 승용차가 이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도 약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또 스파이더맨 특유의, 이거 뭐라고 하더라? 야부리가 아닌데? 뭐 촉새 느낌 살리면서도 인명이 조금 충실히 지킨다는 묘사가 없었던 건 아닌데,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교도소에서 거미줄로 전부 한 줄 처리해서 벽에다가 구해둔 거, 이게 없었던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뒤집힌 승용차라는 건 단순한 소품이 아니긴 해요. 뭐 근데 이게 없으면 당연하게도 심심하긴 하지만, 근데 어쩌한 이런 인명에 대해 가지고 책임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조금 아이러니하긴 했다, 그렇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스파이더맨은 어쩌면 오히려 왜냐면은 큰 힘 지금 스파이더맨은 어쨌든 그래도 큰 힘을 갖고 있고 좋은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히어로로 움직이고 있지만 자기 개인에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서 오히려 책임감에서 회피하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실 이 발상 자체가 위험한 건데도 여기서 비롯된 외부 어떠한 내적인 문제를 그저 억제하고 억누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으로 인해서 모두에게서 자신의 기억이 잊혀졌고 그런 것들을 나 혼자만 계속 감당해내야 되니까 나는 언제나 피터 파커를 숨기고 스파이더맨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찌 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뭐 나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문제야. 이런 거 자체가 어쩌면 문제일지도 모르는데 단 이거 자체가 너무 맞는 말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거 예를 들어 거미에게 인간이 잡아먹히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좀 있긴 했어요. 이게 단순히 약간 그런 거예요. 거미에게 몸이 싸서 먹히고 있으니까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래 안식처 어떤 쟤에게 살리려고 발작하니까 발작을 했고 그 결과 자기의 거미줄이 뜯기게 되었다. 이런 문장 자체는 사실 맞는 말이 아니긴 해요. 그런데 그냥 비유를 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거미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피터로서 살아가려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런 묘사가 있었고 그러던 차이나에 이제 헐크가 나오죠. 헐크가 등장을 했죠. 배너가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제 VMAX를 알아내기 위해서 진 그레이가 데미지 컨트롤에 진입을 했고 거기서 이제 배너를 세뇌해서 때리고 다녀요. 이게 뭐 배너가 동네 뒷북 그래 스칼렛 위치한테도 당했었잖아. 배너가 여러모로 좀 고생이긴 했다만 좀 안쓰이긴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조금 직접적인 대면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진이 좀 그런 얘기를 하죠. 진이 또 너까지 날 통제를 하려고 아닌가? 잠깐만 이거 이 뉘앙스가 아닌가? 진이 이런 걸로 날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데미지 컨트롤이 미친 거 같냐? 이건 솔직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모로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나름대로 복선이었지. 네 친구 같냐?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뭐 퍼니셔의 도움과 헐크의 나름대로의 인식으로 이 부분은 정리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누구였지? 국장이라고 해야 되나? 과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 높으신 분이 슬쩍 거짓말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 대한 복선이 바로 직후에 해소가 되긴 해요. 돌아왔더니 이럴 수가. 내가 보던 편지를 MJ가 읽어버렸다. 근데 뭐 여기서 뭐 알아차리는 그런 묘사가 나올 것 같진 않긴 했지만 뭐 좀 슬픈 일이 됐죠. 그냥 진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얘가 널 왜 좋아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난 널 좋아하잖아. 누군지도 모르고.
솔직히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긴 했다. 이게 당사자한테 직접 듣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당신은 날 몰라도 나는 당신을 안다. 나는 당신을 지킬 것이다. 나는 마음가짐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죠. 겨우 버티고 있던 피터가 솔직히 거기서 조금 많이 아무 말도 못했죠. 이게 참 슬프긴 했어요. 그리고 이 직후에 나온 연출이 조금 기억이 남는데, 이게 처음 이제 퍼니셔의 은신처라고 해야 되나? 아닌가? 퍼니셔의 은신처가 아니라 이제 그 옥상 쪽으로 너 대피해야 돼? 라면서 옥상으로 그 MJ를 껴안으면서 웹스윙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카메라 샷이 다양하고 나름대로의 분위기를 연출하긴 해요. 그 무슨 느낌이었지? 이게 교차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교차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쯤에서 이렇게 슝 하면서 날아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슝 캠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으로 보아 어쨌든 나름대로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이 있다? 그런 걸 약간 관객에게 심어준 느낌이었는데, 줬다 봤는데 직후에 이제 이후 MJ가 너 몰라, 나는 널 모른다 시전하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줄 때에는 낮인데도 정말이지? 낮인데도 역광이었나? 역광이었는지 측광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낮인데도 뭐랄까 좀 어두운 부분만 묘사가 되고, 무엇보다 웹스윙이 하나도 경쾌하지 않아요. 얼굴만 보여줬거든. 얼굴만 보여주면서 진짜 그냥 정말 삭막하고 정말 숨막힐 듯한 그런 분위기만을 연출하면서 이 직후에 도착하니까 MJ가 그래 들어가봐 이렇게 할 때는 솔직히 이걸 어떻게 푸나 싶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MJ라는 캐릭터의 역할이 제대로 돋보이죠. 이제 위에서도 뭔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MJ랑 얘기를 나누면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얼추 조금 과거 얘기들을 은근슬쩍 흘리게 되고 과거의 추억들을 좀 더 떠올리게 되고, 어쨌든 그래 그 미세스? 이게 맞나? 미세스 스파이더맨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그런 게 MJ랑 어떠한 캐릭터성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좀 제대로 돋보이죠. 레드랑 만나게 해주려고. 이게 근데 그 편지에 레드도 있었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자세히는 정확히는 전문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레드랑 만나게 해주려고 스파이더맨을 무려 집으로 들이게 된다. 또 그 과정에서 이 직후가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높으신 분, 데미지 컨트롤의 높으신 분의 거짓말을 파악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긴 하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들을 파악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친구의 의정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이나
MJ가 스파이더맨을 피터라고 부르게 보냈죠. 솔직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그냥 진짜 스파이더맨 클래식 그걸 보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지점에서 좀 느끼는 거긴 해요. 왜냐면은 메리 제인이 스파이더맨으로서 MJ가 스파이더맨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둥이 되고 정말로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정확히는 이제 납치당한 히로인 느낌이 아니죠. 이 지점에서 납치당한 히로인보다 뭔가 스파이더맨의 안식처는 캐릭터성이 참 좋긴 했다. 그리고 캐릭터성을 잘 다뤄준 게, 그래서 복선 회수하는 것까지 생각해봤을 때 여러모로 이제 내 여친 잘 쓰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뭔가 단어적으로 뭔가 묘사하는 게 굉장히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뭐 일단 계속 좀 진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데미지 컨트롤로 갑니다. 데미지 컨트롤 뭐 어디지? 뉴욕 본부 중앙에 있는 섬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거기 있었죠. 거기서 이제 데미지 컨트롤은 이제 진을 다시 통제하려 듭니다. 스파이더맨의 기술로 억제되어 있는 진을 중앙에 결박해두고 여러 실험을 해버리죠. 이러한 정신의 능력자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 시절 언니를 납치해가면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언니의 납치에 대한 진실까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좀 좋긴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좀 좋게 평가하는 게, 그냥 천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VMAX라는 건 뭐 상표도 아니고, 정확히 상표는 맞네 생각해보니까, 뭐 누군가의 특정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집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장 환풍기 브랜드였다. 그럼 얘네들은 몇 년째 교체를 안 한 거지? 이건 사소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런 VMAX라는 얘기만을 남기고 한 게, 근데 VMAX가 맞나? 맞을 거예요. 약간 DJMAX 느낌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VMAX라는 얘기를 남긴 게 그 당시 이제 언니 동생 어린 시절 생겼음 둘의 관계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납득이 됐다. 전 참 좋았다고 봐요. 뭐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했으면 굉장히 조금 그럴 뻔했어. 사실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정신능력자이기 때문에 뭐 한번 쓱 들어갔다가 어쩌다 나와가지고 뭔가를 얻어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크게 상관없을 것이다. 근데 묘사상 이게 언니 납치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진 않긴 한데, 일단 이 부분 넘어갑시다.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안 스파이디가 본부로 날아가지만, 씨발, 알고 보니 데미지 컨트롤은 스파이더맨에 대항할 무기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진이 옳았다. 결국 약간 여기서부터 조금 익숙한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 닌자들한테 둘러싸이고 진이 말을 걸죠. 폭전 진이 말을 걸죠. 인간은 믿을 수 없어.
초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남들과 다르다고 이따위로 억압하고 통제하려 들고, 이게 맞아? 어쨌든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아마 이 시점에서 이미 무언가 여러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스태퍼 레트로가 특히 그랬고, 다른 뭐 스르람이라든가 그냥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에서 그래왔듯, 이걸 건 어쨌든 본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에는 진의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피터 본인의 상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피터는 저렇게 폭주해가고 미쳐가는 진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투영했겠죠. 과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토니 스타크의 보호까진 아니더라도 약간, 나는 거대한 스폰서를 믿으면서 어렸던 자신, 그리고 이제 노웨이 홈에서 노먼 오스본을 꿰뚫려고 했던 자신, 그리고 직전 MJ를 관련된 여러 일들에서 끝내 이웃을 저버릴 뻔했던 자신,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투영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근데 그 투영이 뭐 특별하게 묘사가 된 건 아니고, 단지 그냥 막아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런 지점에서 결국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겪은 건 피터 파커임과 동시에 스파이더맨이었다. 이런 거를 좀 깨달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무려 나선형 거미줄 등 정말 뭔가 이제 예전에는 거미줄 묘사가 아쉽다, 전투가 아쉽다 뭐 이랬는데, 그런 게 이번엔 좀 제대로 나와줬다. 만족스러웠다. 그런 어쨌든 트리키한 게 스파이더맨 특유의 장점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애초에 거미줄 그리고 능력이 좋아 이런 거면 결국 6탄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6탄전에도 핸드 닌자 특유의 어떠한 닌자 같은 연출과 거미 같은 대항, 이런 게 눈이 좀 즐겁긴 했다. 눈이 즐거웠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사적으로도 나름대로 의미가 깊긴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뭔가 명확하게 묘사는 안 되긴 했지만, 근데 이 부분은 이런 거 그동안 이제 톰스파와 함께 해온 우리들이라면 얼추 이해할 수 있죠. 아 그래, 여기다가 적으면 안 되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진과 마주하죠. 결국 진과 마주하지만, 그렇지만 이미 폭주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런 데미지 컨트롤의 통수까지도 감안하고 자기를 막으려는 스파이디의 뇌 속에 진입하게 됩니다. 뭐 그 전까지 이제 거미의 본능으로 정신 공격에 저항하고 그랬지만, 스파이디가
문을 열어줬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자기 방의 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근본적으로 갑니다. 메이숙모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렇지만, 아니, 정확히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어쩌면 특별한 사람이기에 노려지고, 그것도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오케이, 여기.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너가 아닌 너라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게 좀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진은 이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진실에서 오는 낙인과 노려짐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었고, 이런 일을 시었는데, 사실 이런 아픔의 이해자는 자기를 늘 막아왔지만 동시에 이번에 자신을 구하러 온 스파이더맨. 그냥 굉장히 단순한 관계이긴 해요. 어쨌든 자기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 할 때에는 막고, 반대로 이제 자기가 위험할 때는 구하러 오고, 이런 단순한 행동 논리지만 그 논리의 내면에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진실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결국 이제 진과 스파이더맨은 그 지점에서 나름의 공감을 서로 하게 됩니다. 나름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도 멈추게 됐지만 막판에 퍼니셔가 개입을 하죠. 이제 저격을 해서 진을 죽이려고 했더니 스파이더맨이 진을 감싸고 위독해진다. 근데 결국 스파이더맨은 끝까지 선의를 얘기한 거고, 반대로 이제 퍼니셔 입장에선 분명히 할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1km 전체가 싹 다 굳어버렸는데요. 이게 애초에 퍼니셔한테는, 그러니까 퍼니셔가 뭐 스파이더맨과 인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니셔가 스파이더맨이 진을 순전히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는 절대 생각 못하는 게 맞죠. 이거는 이제 약간 스파이더맨이 진짜 대단하고 한 거였지, 퍼니셔가 우매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좀 결국엔 구하게 됐고, 진은 어찌 도망쳤고, 스파이디는 다시 진 어찌 도망쳐서 자기의 잘못으로 위독해진 스파이더맨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뉴욕 시민 전체가, 뉴욕 시민들이 나와서 역시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이라는 건 이제 결국 상호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엔 우리들이 구해내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스파이더맨이 깨어나기를 응원하고, 뭐 사실 묘사된 것만 봐서는 애초에 진만 있어도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러한 이웃들의 마음, 내가 친절한 이웃이라면 우리도 너의 친절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 역시 어쨌든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닐까요?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깨어나게 응원하고, 결국 깨어난 스파이디는 이제 퍼니셔와
또 웃으며 얘기하죠. 아마 첫 탱크 탈취 장면에는 누가 네 친구야 꺼져 이랬던 사람이 이젠 먼저 친구를 해주고 뭔가 약간 특히 퍼니셔의 대사가 좀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내 탓이다. 미안하다. 진짜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데 피터는 그럼에도 피터이자 스파이더맨은 그럼에도 웃으면서 그냥 진짜 웃으면서 촉새 기질이 좋게 작용해 결국엔 멋쩍은 웃음으로 이를 녹아내리게 했다. 검의 독성인가? 하여튼 녹아내리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퍼니셔랑도 오히려 어색해지기보다는 솔직히 스파이디가 따지려고 했다면 충분히 따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스파이더맨은 퍼니셔에게도 그냥 그저 친절한 이웃이라는 좋은 사람이라는 근본은 좋은 사람이라는 MJ의 말처럼 뭐 솔직히 너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이것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얼추 이렇게 끝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퍼니셔가 마스크 쓰고 와 해주고 피터는 다시 빠져나오고 뭐 여기서 피터의 정체가 공개되는 것도 솔직히 무리긴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래도 근데 그냥 순수하게 좀 좋았던 건 있네요. 퍼니셔가 그냥 아까 순전히 정말로 친구다운 행동을 해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후반부 정리. 사실 이 지점에서 좀 드릴 말이 좀 많긴 한데 우선은 일단 원본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를 또 하고 그다음에 뭐 브루스 배너는 어떻게 또 병원에 가고 솔직히 헐크는 좀 많이 불쌍하네. 헐크는 좀 많이 불쌍한데 일단 스파이더맨의 본영을 집중하자면은 잠깐만 그래요. 메이 숙모 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메이 숙모가 한 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터가 진과 함께 숙모 이야기를 하면서 타인을 구한다는 건 모두를 구한다는 뜻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진을 구하면은 모두를 구할 수 있으니까 진을 정말로 구한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메이 숙모가 진짜 약간 벤 삼촌 사실 원작 부분에서는 솔직히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메이 숙모가 정말 순수한 고트 느낌이었구나. 왜냐면은 이게 사실 로키가 있거든요. 로키2를 제가 진짜 정말 그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만큼이나 마블 작품들 중 고트라고 봤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로키가 스스로가 위그드라시를 연결하는 왕좌의 무게 뭐 근데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 왕좌의 무게를 견디려고 할 때 실비에게 하는 말이 너를 위해 For you, for all of us 우리 모두를 위해 이게 메이 숙모가 난 뭐가 다름? 진짜 그냥 솔직히 여기서 좀 진짜 병 느껴지긴 했어요. 와, 그 로키2 그 마지막 장면 개인적으로 진짜 그 무슨 부금이었지? History is Now였나? 그거를 진짜 정말 그 History is Now
럭키. 이거요. 이 BGM이 나오면서 그냥 진짜 왕자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로키의 모습이, 솔직히 로키2 드라마의 내용 자체는 많이 희미해졌어도 그것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그런 메시지, 이런 그냥 어떠한 사명이라는 메시지의 근본을 여기서 다시 한번 건드려준 게 이게 참 클래식 같고 그렇기에 너무나 좋았다. 아, 진짜 좋긴 해요 이거. 진짜 좋긴 했는데, 정말 진짜 좋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메이 승모와 관련된 얘기는 그래, 이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첫 오프닝에선 다시 조금 돌아오면 이거, 그래서 오프닝에서는 이제 비오는 날에 비오는 날 맞겠지? 흐린 날이었나? 어두운 날이었나? 하여튼 꽃 놔두고 그냥 그저 키스 하나 얹고 가던 피터가 이제는 짱짱한 날에 조용히 와서 조금 더 여유로이,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전 것도 진심이긴 했겠습니다만 진심을 담아서 이제 고마움을 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진짜 로키, 그냥 로키는 솔직히 진짜 고트긴 해. 그리고 이제 네드랑도 어쨌든 랑도 다시 만나게 되지만, 네드는 여전히 그 집들이에 꽃 들고 온 놈 정도로만 생각했고, 원래는 피터도 거기서 물러났겠지만 이번엔 그저 약간 이제 그동안 이번 일에서 얻은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인사 제스처, 저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인사 제스처를 제시하고, 네드는 그 작은 손짓, 그리고 MJ가 그를 피터라고 불렀다는 것에서 감안해서, 그래, 물론 나름의 인사 제스처와 자기소개 감안해서 왕 피터 이러고 끝났죠. 그리고 이제 좀 엔딩에서 조금만 천천히 되짚으면서 여러가지 디테일들을 좀 생각해보자면은, 처음 이제 경찰관, 그 흑인 여성 경찰관 그분 있잖아요? 그 약간 나랑 커넥션 있는 분, 경찰관 분이랑도 친절한 이웃이라며 뭐 얘기는 하지만 사실 뭐 제대로 기억도 못하죠. 정확히는 아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인 무언가만을 보이고 있었는데, 마지막 엔딩에선 두 아들의 이름을 전부 기억해주고 안부를 전해주고, 그리고 뭔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일단 조금씩만 좀 차분히 되짚어보자면은, 야, 이게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을 잡는 게 진짜 정말 어렵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블랙 위도우, 지금 현재 옐레나 벨로바죠? 근데 옐레나와 관련돼가지고는 딱히 할 얘기가 없긴 하네. 얘는 약간 어쨌든 데미지 컨트롤에 정확히 무슨 관계였지? 이게 썬더볼츠도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뉴 어베저스의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는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옐레나 어쨌든
좋은 커넥션이긴 했다. 근데 일단 이거를 적을 건 아닐 것 같긴 하고, 아 뭔가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적어도 생각하고 적어봐도 결국 한 잠자리에 누우면은 아 이거 얘기할 걸, 이거 적을 걸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적을 수 있었다면 제가 아마 뭐 평론가가 되어 있겠죠. 아쉽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 그래도 뭔가 스파이더맨과 관련돼 가지고도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곡을 그냥 여기서 좀 슬슬 막히긴 하네요. 이게 좀 많이 어렵긴 하다. 그래도 어쨌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야죠. 아 그래, 이걸 얘기를 안 했네. 이걸 안 할 뻔했네. 진짜 미쳤네. 그러니까 초반에 피터가 가진 어떤 심리적인 흐름이 당신의 친절한 이웃은 결국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으로 기괴된다 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후반에 가지게 된 어떤 심리적인 마음은 당신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이게 사실 친절한 이웃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말 그대로 이웃이라는 의미에 집중해가지고 가중치를 둔 피터 파커,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피터 파커라는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솔직히 좀 이런 느낌이긴 했어. 어쨌든 이제 원래는 피터 파커와 스파이더맨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겪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죠. 노웨이 홈의 사건 생각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이라는 어떠한 매개, 그리고 MJ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확인하게 되면서 스파이더맨이 또 한 번 성장을 거치긴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그렇다고 이제까지 한 상실과 슬픔에서 비롯된 성장이 묘사되지 않은 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이 숙모, 스타크, 메이 숙모,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억들, 라는 사람의 기억들을 잃어버린 대가를 이미 짊어왔지만, 짐 그레이라는 또 다른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를 엮을 줄 알게 되고, 결국 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자, 얼마 안 남았고, 자, 그래. 스태퍼 레트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진행했던 작품들에서도 결국 이런 고민들, 이도 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고민들을 이겨내게 해주는 건 정말로 그냥 본능이었다. 진이 나와 같은 상실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그걸 이겨냈다기보단 일단 거쳐온 사람이니까 내가 함께 해야 돼. 뭔가 논리적인 것도 감성적인 것도 그 이전에 근본적인 본능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갈 순 없다. 그래서 그냥 뭐 진이랑 언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내 머릿속에
와봐. 이게 끝이긴 했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스파이더맨은 이번에 스파이더맨에서 묘사된 게 만족스러웠던 것은 이제까지 성장들이 묘사되지 않은 건 아닌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진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스파이더맨 역시 자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조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 막 네드가 스파이더 트래커였나? 뭔지로 이웃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이자 그 속에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젠 몰랐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는데 이젠 피터 역시 한다. 역시 이런 관심과 사랑을 알게 되었다. 어제 이런 게 조금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쿠키 영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약간 쿠키 영상은 좀 잘 모르겠어요. 뭐 뉴스파가 나오는 거면 좋겠는데, 근데 잘 여기서 뭔가 제가 앞으로의 마블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떡밥을 제시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아무튼 일단 지금 현재 브랜드 뉴데이의 후기는 조금 이러하다. 뭐 개인적인 사소한 후기, 개인적인 사소한 것들. 진이 정말 이쁘다. 진저 와, 자, 너무 좋긴 했어요. 그래서 뭐 애초에 진 그레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는 마블에 대해 깊게는 잘 모르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는 게 아니죠, 정확히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야기가 또 엄청나게 기대된다. 왜냐면은 아마 이게 다음 사가가 뮤턴트 사가 보니까 더더욱. 하지만 뭐 서사적으로는 솔직히 아쉬운 게 있긴 했죠. 서사적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면은 진은 사람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비살상으로 처리한 게 아닌데 어쨌든 사람 몇 명이 죽긴 했을 거예요. 애초에 그 1km 정지됐을 때 시간이 멈춘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사람의 정신만 멈췄다 보니까 차가 또 뒤집혔을 거야? 그래서 이제 서사적으로는 솔직히 아쉬운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이걸 허용으로 넘어가야 될까? 아니요, 근데 이건 그냥 아쉬운 부분 맞아요. 아쉬운 부분이 맞지만 그래도 뭐 스파이더맨에 집중해서 보면은 일단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네드, MJ와 다시 인맥을 맺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결국 뭐 이후 둠스데이나 뭐 또 다른 스파이더맨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스파이더맨에서 다뤄지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크릿 워즈 글쎄 어떻게 될까? 그건 진짜 뭐 피터가 죽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아무튼 솔직히 조금 더 유지되긴 했으면 좋겠긴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퍼니셔는 근데 뭐 퍼니셔였고, 이게 퍼니셔가 어디에 원래부터 등장했는 건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데어데블인가? 근데 그냥 제가 로키 제외하고는 마블 작품들 거의 안 보긴 했어요. 아마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뭔가 가오갤 3일 텐데 레이브 뉴월도 안 봤고 뭐 다른 작품들도 딱히 본 게 없으니까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그런 건 이제 당연히 봤고, 근데 어쨌든 마블 쪽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게 딱히 없긴 하다. 왜냐면은 마블에 대한 그 기억들을 조금 도려내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이제 게임들과 관련된 기억들을 넣었다 보니까 아무튼 일단 슬슬 좀 계속 빙빙 돌고 있으니까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쥐어짜내도 어떤 지점에서 제가 말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 보긴 해요. 그렇지만 뭐 이건 뭐 결국 이런 건 이제 그야말로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걸 남겨놔야 되고 같고 그리고 뭐 일단 브랜드 뉴 데이 정말 재밌긴 했습니다. 뭐 서사의 측면에선 이제 저 뒤집차 말고도 스파이더맨 내면의 묘사에서도 제가 어쨌든 짐작할 수밖에 없던 것들이 있어서 이게 좀 깊게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느낀 건 역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게 게임도 아니고 영화인데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적어도 저로서는 이게 결국 더 잘 묘사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건 뭐 그것대로 그분의 아쉬움인 거고 저는 일단 감안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매체의 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거긴 해요. 가장 스파이더맨다운 영화긴 했어요. 그러니까 MCU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스폰서도 없고 뭐 하라고 해야 되지? 파프롬 홈은 솔직히 좀 애매한데? 하여튼 뭔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스파이더맨이라는 어떠한 친절한 이웃으로서의 정체성만 남아버린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스파이더맨다운 영화였다. 4개 그 홈커밍, 파프롬 홈, 노웨이 홈 그리고 현재 브랜드 뉴 데이까지 가장 스파이더맨다운 영화였고 마블답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빌드업 때문에 또 서사가 회생된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그것에는 어느 정도 잘 살려줬다. 마블답다. 그런 느낌이긴 했고요. MCU답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추천드린다. 예, 뭐 추천드립니다. 못 만든 작품은 아니라고 봐요. 아쉬운 점은 있긴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클래식한 이런 문제를 좀 다룰 수 있었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솔직히 좀 돌고 돌아가지고 잊고 있었던 고추장의 맛을 떠올린 느낌이랄까. 고향의 맛이라고 할게요. 하여튼 고향이 맞는 표현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간이 명간이다.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단 스파이더맨은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둠스데이 잘 나오면 좋겠다. 그래 썬더볼츠가 마지막 영화였구나. 그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썬더볼츠도 참 재밌게 봤어요. 그래 이제 또 썬더볼츠 딱 떠오르니까 기억이 나네. 뭐 센트리라든가 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옐레나 레드가디언 또 누구 있었지? 고스트 있었고 태스크마스터는 죽었잖아.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윈터 솔저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일종의 잡종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나름의 인간성을 찾아 헤매는 썬더볼츠도 좋았는데 약간 팀업 무비에서의 인간성을 썬더볼츠가 탐미했다라고 한다면은 히어로물 본연이 가지는 메시지를 되짚어준 게 이게 이번 스파이더맨이었다 봅니다. 그래서 약간 스태퍼 레트로 그동안의 여러 게임들 진행하면서 느꼈던 메시지들과 질문을 기반으로 이런 내러티브의 근본이 되는 스파이더맨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또 그동안
스토리 짬 먹은 게 헛되진 않았다 싶고, 엔드게임이란다. 그 둠스데이의 후기를 작성할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온다면 그 전까지 또 여러 그 전까지 MCU 작품들 잘 복습해서 나름대로의 좋은 기록을 생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는 여기까지 합시다. 뭐 이게 결국 제일 아쉽긴 해요. 내가 이건 말했어야 됐는데 라고 안타까워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까지 생각한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해내긴 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참 좋았기 때문에 이거 그 메이 숙모 이야기, 너를 for you for all of us, 이거를 조금 다시 되짚게 된 게 참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 후기 대충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래도 이제 간만에 좀 영화를 본 건데, 역시 극장은 사라져선 안 될 거긴 하다. 극장이 뭐 죽어간다, 이게 참 아쉽긴 하지만, 너무 슬프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극장이 주는 그런 경험이 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또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볼만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게임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측면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브랜드 뉴데이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작품들 진행하면서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뵙시다. 안녕.